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평가단 29회 해설 강의. 벌써 거의 30번 가까이 이제 만났네요. 이제 정이 들 때도 됐는데, 이제 정 떼야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합격하고 나가셔야 돼서, 그래도 오늘 진도는 나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갈게요. 주택 법령에 규정된 주택 건설 사업 절차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한번 찾아보세요. 했네. 자,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받으면은, 며칠 안에 통보해줘? 60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안에는 60일 안에는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맞네요. 2. 사업 주체가 시 도지사의 사용 검사를 받았어. 뭐야? 사용 검사는 시도사항이 아니라 시군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틀렸네. 시군구의 사용 검사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됐던 다른 법상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거로 본다는 맞는데 이 사용 검사권자가 틀렸습니다.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세대별로 건동, 공세. 건축물은 동별, 공세. 공동택은 세대별, 공세. 임시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맞죠? 4번. 사업 주체 또는 입주자는, 자, 사업 주체 입주자가 사용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원칙이 주택 부대 복리 대지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원칙이니까 맞는 거죠. 5.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때에는 요거 종합 감리 전문, 자, 감리 전문 회사를 감리자로 정해야 되는 거는 300세대 이상일 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한번 주택관리사에서 한번 나와서 요 지문 한번 읽어보시라고 된 거니까 한번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사용검사 등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라. 1.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시행 다 했어요. 그럼 그 주택이나 대지 조성 사업 완료가 되면 시군구한테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받는 거고 국장한테 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시군구한테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맞고. 다만 2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희행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다. 그 완공된 부분의 주택 있죠. 그럼 그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는 있다. 맞고. 사용검사는 그 신청한 날부터 7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15일. 건축법은 7일, 주택법은 15일에서 일주일과 보름으로 기억하랬는데 7일이 아니라 15일이다.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4번. 사업 주체가 파산으로 검사 못 받아요. 그럼 시공을 보증한 자나 예정자가 받으면 되죠. 시공 보증한 자나 예정자가 받을 수는 있다. 맞고. 사업 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 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 받을 수 있어. 사용 검사권자는 사업 주체가 왜 사용 검사를 안 받고 있냐 이유를 밝혀봐 했더니 못 밝혀요. 그거 밝히지 못하면 사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어쩌다 한 번 정도 나오는 정도의 지문이다. 참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매도 청구와 관련된 설명인데 올바른 것은, 자, 매도 청구라는 거를 설명해 놓고 올바른 거 1. 사업계획 승인 얻은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하지 못했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감정가격에 따라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보상은 뭐죠? 시가에 따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죠. 틀렸고. 1에서 소유자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3년 이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계속 보유한 자 제한다가 아니라 3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이전에. 3번. 1에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는 건설대지 90%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며 3월 이상 협의를 해라는 맞는데 매도 몇 퍼센트요? 80%. 그리고 95% 이상이 되면 모든 소유자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90이 아니라 몇 프로? 80%.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결의에 찬성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조합 설립에 찬성을 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집합건물법 준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이 경우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 그 건설사업, 리모델링 사업의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모든 권리가 되는 거죠. 건물 그 밖에 토지 소유권 권리로 봐서 다 매도 청구해버리겠다. 그러니까 5번이 맞는 거죠.
3번에 올바른 것은 5번 되겠네.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에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요 날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등기할 수 있는 날,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 60일까지는 사업 주체의 담보권 설정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한 거? 틀린 거 찾는 거래. 틀린 거. 일단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입주한다는 얘기죠. 그걸 입주 가능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 단어 기억해 두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을 다른 말로 입주 가능일. 2번. 사업 주체는 입주자한테 동의를 얻으면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가등기 담보권 설정할 수 있다. 자, 동의를 얻었을 때 4번에 동의 얻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어요. 3. 부기등길 이후에 당의 대지를, 주택을, 양수, 제한물권 설정받으면 당연히 효력이 없다. 무효다. 맞네요. 지금 틀린 걸 찾는 건데. 자,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압류, 가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이다. 소유권 등기에다가 부기등기 하는 거는 사업 주체를 못 믿으니까잖아요. 근데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믿어 애들이라 얘네들의 경우에는 부기등기 하지 않습니다. 틀렸네. 답은 4번. 5. 파산, 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 주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제는 동의 없이도 주택 대지를 매매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산이나 합병에 특정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이게 5번 가볼게요. 5번. 이거 지지난주에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문제가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나왔는데, 자, 1번부터 틀린 것. 도시형생활, 그럼 몇 세대 미만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어느 지역에다가만 짓죠? 도시 지역에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걸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맞네. 깔끔하죠? 깔끔.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 가능하게 욕실, 부엌은 있어야죠. 그리고 3.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이면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원래 30 이상이면 54이면 두 개 공간 가능하죠. 40이면 여기 있는 거니까 두 개 공간 할 수 있다. 맞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생하고 그 밖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단 예외는 있죠. 그리고 전용면적 60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랑 원룸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세 개 중에서 전용면적이 60인 아파트. 근데 원룸형은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원룸형인데 원룸은 얼마예요? 50이야. 50 이하여야 되는데 6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절대 뭐가 아니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답입니다. 자, 5번 문제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공급 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했는데 위반을 했다. 그러면 위무개취. 지위는 무효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신청할 수 있는 지위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개취 무효가 아니라 취소 반드시 해야죠. 반드시 취소. 이번에 하여야 한다로 개정됐죠. 해야 한다. 2번 틀렸네. 3. 사업 주체는 일정 금액을 지급한 날 다시 주택 취득항으로 본다. 그리고 4번. 사업 주체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했네요. 그럼 퇴거 명할 수 있겠죠. 벌 받을 때 3년 3천 먹어야지. 그래서 답은 개취. 계약은 무슨 사유? 취소세. 개취. 개취.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이렇게 해야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7번 문제에 가시면 공급에 관한 설명인데 맞는 거 찾는 겁니다. 맞는 거. 자, 1번부터. 공급 질서 교란행위 하면 지위, 개취.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야? 무효다. 무효. 지위는 뭐 된다? 무효. 틀렸고. 이 입주자 저축 증서나 주택상환사채, 국민주택 채권을 양도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경우에 이거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국민주택 채권은 대상물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3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장만의 고유 권한이 아니고 국장 특이한 건 시도의사가 끼어있댔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죠. 고유권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됐고. 3.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했어요. 그럼 위무, 개취,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거 환매, 벌 받아라. 3년, 3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해당하며 특정한 경우에 나가라. 퇴거 명할 수도 있다. 4번은 맞네. 5번.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했어요. 그럼 그 계약 행위, 계약은 무슨 사유를 했죠? 취소서.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 계약 행위는 취소로 본다. 꾀치. 그래서 맞은 거는 4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는 좀 지문이 너무 길죠? 지문이 너무 긴데,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것들로 지금 현재 전매를 알선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때에는 동의받으면 가능합니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LH한테, 동의받으면 가능합니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1.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광, 특특 시군으로 이전한다.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뭐하고? 제외하고. 여기서 지문 자체에서 2번 지문 보시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 증여는 허용하는데 전부 증여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사유가 안 됐고 2번 틀렸고. 이혼할 때는 지위 배우자 이전 가능하죠? 상속일 때 전원이 들어가야 돼요. 전원이 이전하면 가능하고 실직 파산으로 신불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인정하겠다. 전매 가능하겠다. 그래서 답은 2번. 배우자는 일부 증여만 가능합니다. 일부 증여.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해볼게요. 9번 문제는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자 주택인데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했어요. 틀린 것. 허용되는 경우인데 틀린 것. 내가 특정한 문제가 생겨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가는 거는 된댔죠.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되고 그 안에서도 안 돼요. 근데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틀린 것. 1.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전원이 수도권 안에서는 안 돼요. 안에서는. 수도권 바깥으로는 가는데 안에서는 안 됩니다. 틀렸으니까 답은 1번. 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몇 년 이상 체류? 2년 이상. 이혼할 때 위자료 주는 거 가능하죠? 일부. 자, 배우자한테 일부를 이건 제대로 써놨네. 일부를 증여할 때 가능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생겼어. 전원이 들어가야 되죠?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가능하다. 불가능한 경우는 수도권 안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 되겠네요. 마지막 10번에 일정 기간에 대한 설명인데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별표해 놓으시고 날짜는 다 기억 좀 해 두셔야겠다. 자, 틀린 거. 1. 저당권 설정 제한은 입주자 모집하겠다고 승인 신청한 날부터 등기할 수 있는 날, 그 다른 말로 입주 가능일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맞네요. 자, 사용 검사하고 사용 승인할 때 건축법은 7일, 주택법은 며칠? 15일. 그럼 통보기간은 검사받고 며칠이요? 15일 맞네요. 3.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그 양도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이다. 소유권 등기에다가 무슨 등기해야 돼요? 부기 등기할 때 요거 시점이 언제야? 얘는 처음 하는 거니까 무슨 등기와 동시?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돼요? 예, 언제 해야 돼? 처음 하는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줘야 되죠. 얘 태어날 때 여기 보존 등기 밑에 부기 등기 해야 되니까 맞고.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의 전매 금지는 자 투기과열지구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 있죠. 선정된 날부터 뭐 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 다만 몇 년 초과 못하죠? 5년 초과 못한다. 맞네요. 마지막 5번. 우리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오면 통보는 60일이죠. 15일이 아니라 60일이고 사용 검사 통보가 15일이니까 이 헷갈리면 안 돼요. 사용 검사 15일이고 이건 며칠이에요? 60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것들만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마무리 정리 제대로 하시고 오늘 본 거 필요한 것 빼고는 버리셔도 됩니다. 아셨죠? 수고 많으셨고 다음 평가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